저만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탄지로의 아빠가 탄지로가 아닌 요리이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칼 관련 영상을 만들다 보면 요리이치나 탄지로에 관한 영상 댓글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요리이치가 탄지로의 아빠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애니 시즌 1만 보면 충분히 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리이치가 탄지로의 아빠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요리이치와 탄지로의 아빠인 탄지로와의 세대 차이는 극심한 몇백 년 차이가 나고 유전자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원작에서 탄지로의 아빠는 카마도 탄지로, 요리이치는 치이쿠니 요리이치로 성이 아예 다르죠. 그런데 만약 많은 분들이 착각하셨던 것처럼 요리이치가 진짜로 탄지로의 아빠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봤는데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봅니다. 이 시나리오는 원작의 설정을 바꿔서 만든 새로운 내용이니만큼 원작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카마도 요리이치는 대대로 숫쟁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땐 이마에 뚜렷한 반점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마음씨 착한 요리이치의 부모님은 그 반점에 대해서 딱히 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저 건강하기만 자라면 좋다고 말해요. 요리이치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는 다른 세계가 보였고 만물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어디가 불편하시면 바로 그것을 캐치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하러 숲속으로 자주 나갔는데, 아버지에게 나무를 베는 법을 배우자마자 아버지보다 나무를 훨씬 더 잘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나이 7살. 다른 7살이라면 도끼 자체도 겨우겨우 들 수 있는 정도일 텐데 아버지보다 더한 완력으로 나무를 숭컹숭컹 베어버리는 요리이치였죠. 요리이치에겐 나무의 약한 부분이 쉽게 보였고 그 부분만 베어내면 쉽게 나무가 잘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2~3시간만 나무를 해도 숨을 헐떡거리며 힘들어했는데 요리이치는 아무리 나무를 베어내도 숨 한 번 차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요리이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호흡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숨을 쉬는 게 전집중 호흡이었기에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리이치의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지닌 요리이치에게 혹시 더 넓은 곳으로 나가 능력을 펼치며 사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봤지만 요리이치는 본디 소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 이 자연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행복하다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청소년이 된 요리이치는 항상 숯을 내다 팔던 마을 근처 논에서 또래 여자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왜 울고 있느냐고 묻자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외로워서 올챙이를 잡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해질녘이 되자 그 올챙이들을 전부 놓아주었고 자기처럼 부모와 형제들과 헤어질 올챙이가 불쌍해서 울며 놓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 착한 요리이치는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그 소녀는 키에라고 답을 했죠. 요리이치는 키에에게 혹시 딱히 갈 데가 없다며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지 않겠냐고 물었고, 키에는 왠지 모를 요리이치의 따스함에 이끌려 그를 따라 산속 요리이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의 부모님은 키에의 딱한 사정을 듣고 딸처럼 잘 대해주었고 키에는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쭉 지내게 되었죠. 요리이치와 키에는 함께 지내며 꽁냥꽁냥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갔고, 키에가 성인이 되자 요리이치는 키에에게 자신과 결혼해 부부가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키에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조촐한 결혼식을 하며 둘은 부부가 되었죠. 그렇게 첫째 아들인 탄지로를 낳게 되고 첫째 딸 네리코를 낳게 되었고 타케오, 하나코, 시게루, 로쿠타까지 쭉쭉 낳으며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요리이치 덕분에 부자는 아니었지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리이치의 부모님이 어느새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산속집에는 요리이치 가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요리이치는 탄지로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직접 만든 히노카미카구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어린 탄지로는 아빠는 어떻게 그 힘든 걸 힘든 내색 없이 할 수 있느냐고 감탄했죠. 요리이치는 부드럽게 웃으며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탄지로는 새벽에 아빠가 일어나 어디론가 가는 걸 보게 되었고 깨어나 아빠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요리이치 앞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식인곰이 있었고 탄지로는 벌벌 떨며 무서워했죠. 그러자 요리이치는 탄지로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며 아빠가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큰 식인곰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물었죠. 요리치는 나지막히 식인곰에게 자신은 딱히 의미 없는 살생은 피하는 편이지만 이곳은 내 소중한 가족들이 있는 영역이니만큼 그대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베겠다고 말해요. 식인곰은 어디 감히 인간 따위가 라는 생각으로 요리이치에게 덤벼들었고 요리이치는 홀짝 뛰더니 손도끼로 곰의 목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아름답고도 강력한 요리이치 움직임에 넋을 잃고 말았죠. 그 며칠간은 곰고기 파티가 열렸고 탄지로는 산짐승이 자주 찾아오면 좋겠다고 말하며 요리이치에게 미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탄지로도 꽤나 성장을 했고 요리이치를 따라 나무도 하고 숯도 내다 팔며 도와줬는데 어느 날 탄지로 혼자 마을로 숯을 팔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탄지로에게 긴장감을 심어줬죠. 그 다음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집으로 뛰어가는 탄지로. 저 멀리서부터 어떤 피냄새가 났기에 긴장감은 고조가 되었습니다. 철퍽철퍽 뭔가가 밟히며 집으로 가는 이 땅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자꾸만 철퍽거려서 이상함을 느꼈고 집에 다다르자 집 마당에는 엄청난 피가 낭자 있었고 탄지로의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곧바로 문을 열며 엄마, 아빠 하고 외치는 탄지로. 그러자 요리이치가 탄지로 이제 왔니? 늦게 도착했구나.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놀라서 바깥에 있는 피는 뭐냐고 물었죠. 어젯밤 요리이치 집에 한 혈기가 찾아왔는데 요리이치는 그 혈기를 보자마자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를 내비친 세계로 보니 심장이 7개, 뇌가 5개나 있었고 엄청난 악한 기운이 느껴졌죠. 이자는 인간이 아닌 존재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혈기의 시조이자 혈기의 왕인 무장. 무자는 태양을 극복할 혈기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습격하고 있었고 인적들은 산속에 있는 요리이치 집은 아주 적합한 타겟이었던 것이죠. 무자는 요리이치를 그저 흔한 인간인 줄 알고 빠르게 접근해 손톱으로 죽이려고 팔을 휘둘렀는데 요리이치는 그 공격을 쉽게 피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무자는 뭐지? 우연히 내 공격을 피한 건가 싶어 다시 한번 접근해 팔을 휘둘렀죠. 그러자 피가 터져나왔고 훗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아간 것은 자신의 팔목이었습니다. 요리이치가 손도끼로 무장의 팔목을 날려버렸던 것이죠. 요리이치는 내 영역에 넘어온 자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고 말했고 무자는 그 말을 듣자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나에게 저런 발언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촉수를 꺼내며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죠. 그러자 요리이치는 유사시를 대비해 마련해두었던 칼 한 자루를 꺼내왔습니다. 무자는 그 칼 한 자루로 뭘 할 수 있겠냐면서 수많은 촉수들을 날렸고 요리이치는 순식간에 그 촉수를 전부 베어내버리며 무장의 품속으로 파고들었고 그대로 폐의 호흡으로 무장의 사지를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죽지 않았고 몸은 재생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요리이치는 역시 이 존재는 위험하다 라는 것을 느끼고 칼을 꽉 쥔 채 다시 한번 공격해 무자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무자는 그럼에도 죽지 않았지만 이번 공격은 갑자기 재생이 잘 되지 않고 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남기게 되었죠. 요리이치가 들고 있는 칼을 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붉은 혁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이치가 진심으로 목을 베기 위해 칼을 꽉 쥐자 혁도로 변해버린 것이었고 그 혁도는 무잔의 세포를 계속해서 베어버리고 있었죠. 요리이치는 이래도 죽지 않는 무잔을 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폐호흡 13명을 무한으로 반복하며 온몸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빤스런을 하려고 남아있는 몸을 쪼개 6편으로 나눠져 도주하기 시작했고 요리이치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6편을 잘라 없애버렸죠. 몇 개 안 남은 6편으로 겨우겨우 살아남은 무잔. 동이 터오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6편들은 전부 태양에 소멸하기 시작했고 그늘진 곳에 있던 6편 몇 조각만 꿈틀거리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저런 괴물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치를 떨었고 심지어 저 칼은 일륜도도 아닌 걸로 봐서는 저 녀석은 귀살대원도 아닌 듯 싶은데 어떻게 이런 고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무잔의 6편은 이대로 도망쳐서 저 인간이 수명이 다해 죽을 때까지 숨어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어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힘을 잃었다 보니 도망치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가 않았죠. 그때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한 꼬맹이가 무지성으로 뛰어와 자신의 6편을 철퍽철퍽 밟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자는 어떻게 도망갔는데 저런 꼬맹이의 발에 내가 끝장나다니
오마이 하며 무자는 모든 생명력을 잃게 되었고, 탄지로는 자신이 밟은 철퍽거림이 무자의 유편이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때 무자의 세포가 박혀있던 모든 혈기들의 몸이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했고, 나쁜 혈기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귀살대원들은 뜬금없이 사라진 혈기들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고, 끊임없이 혈기들을 찾지 못해 결국 행복하게 귀살대 해체를 하게 되었죠. 그 시점 무이치로는 형 유이치로를 혈기에게 잃지 않았기에 형과 함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멋진 성인이 되었고, 카나에도 목숨을 잃지 않아 시노부 카나와 함께 향기로운 나비저택에서 쭉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우는 귀살대 해체 후 스승인 우로코다키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사네미는 혈기들이 전부 사라진 것을 알자 동생인 게냐를 찾아갔고,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그때 미안했다고 하며 껴안고 울었죠. 평소에 쿄조로와 왕래를 자주 하던 오바나이는 쿄조로 밑에서 검술을 배우고 있던 미치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둘은 곧이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죠. 그 모습을 호쾌하게 축하해주는 쿄조로, 우주이텐게는 아내 3명과 그저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교메이는 귀살대 해체 후 자신이 예전에 거두어 키웠던 사요를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며 다시 승려로 돌아가 그 아들을 거두게 되죠. 우부야시키 당주의 병은 무장의 죽음으로써 낫게 되어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게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걸 알고 편안한 식사를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리이치가 탄지로의 아빠였다면 반점으로 인해 일찍 단명하지 않았을 거였기에 무잔이 탄지로의 집을 습격할 당시에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대로 무잔이 요리이치에게 끝장났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기셨다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리이치가 탄지로의 아빠였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